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 혼자 공부를 시작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옹긴이는 장은주,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의사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다양한 분야를 독학으로 공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진학이나 취업, 승진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또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배우는 진짜 어른의 공부에 대해 알려줍니다. 어른의 공부는 내가 선택한 공부이고 또 직접 분야를 정해서 공부하기에 더 재미있고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저자는 어른의 공부가 좋은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둘째, 시간도 돈도 제약이 없다. 셋째,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어른의 공부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공부할 수 있고 아웃풋 또한 자신의 역량과 기량에 맞춰 하면 되니 아주 실용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모두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책은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 여겨집니다. 틈틈이 혼자만의 시간에 시작하기 좋은 독학의 기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담긴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어른의 공부는 왜 더 효과적인가? 2장 무엇이 필요한가? 3장 모두의 지식보다 나만의 지성을 만들어라. 4장 혼자 시작하기 좋은 분야별 공부법. 5장 독학자를 위한 시간 사용법. 6장 나만의 지성을 쌓는 독서법. 7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말하기와 글쓰기.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저자의 노하우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책의 말미에 나오는 매일 진화할 수 있다면 나이를 먹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글귀에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삶은 노년이 되어도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졸업하면 공부는 끝,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현재도 스케줄 틈틈이 매달 모리타 요법, 정신과 의사 모리타 슈마가 창안한 신경증에 대한 정신요법 모임에 참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서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그때그때 의료 관련 공부 모임이나 각종 세미나에도 참가한다. 일을 할 때도 친구들과 만날 때도 공부하고 싶다는 의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자라서일 수도 있다. 요즘은 어른의 생활에 공부란 요소가 빠져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공부와 담을 쌓게 되는 경우는 흔하디 흔하다. 대학 입학 때와 비교하여 졸업 때는 오히려 학력이 떨어진 학생도 드물지 않다. 무심히 공부를 기피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대부분의 어른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일생을 마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 기업에서는 지금까지 학벌과 종신고용, 용공서열이 세트로 존재한다. 도쿄대를 졸업한 학생이 기업에서 출세하지 못하면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우수한 도쿄대 졸업생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쿄대 출신 직원은 능력이 없더라도 일정 단계까지는 실제 수준보다 높이 평가하여 출세시키는 시스템이 이어져 왔다. 그런 탓에 좋은 대학만 졸업하면 장래는 편안하고 무탈하다. 어른이 되고 나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풍조가 정착되고 말았다. 인생의 갈림길은 어른이 되고 나서 하는 공부에 있다. 꾸준히 공부하여 실력을 키운 사람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프로야구 선수 구단에 입단할 때 당신은 야구 명문인 대학에서 큰 활약을 펼쳤으니 10년간은 레귤러 포지션을 맡고 은퇴 후에는 코치나 감독으로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장래를 약속받는 일이 있을까? 계약금은 확실하게 많이 받겠지만 몇 년이 지나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고 이보다 심하면 반강제적으로 은퇴까지 당한다. 반대로 드래프트 때는 저평가를 받아도 연습을 거듭하여 실력을 향상시키면 연봉 수억 엔의 선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프로 세계의 상식이다. 기업에서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하버드 출신이라도 당연히 저평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학벌은 불문에 붙여지는 것이 프로의 룰이다. 연봉과 일의 관계. 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한다.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이다. 잡지 프레지던트의 연봉 2천만 엔, 약 2억 원인 사람과 연봉 500만 엔, 약 5천만 원인 사람의 공부법을 비교한 기사가 게재된 적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연봉 2천만 엔 이상의 사람의 69.2%가 일 이외의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답하여 연봉 500만 엔대 사람의 41.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연봉 2천만 엔인 사람의 53.2%가 3개월에 1회 이상 세미나나 공부 모임에 참가하고 있었다. 연봉 500만 엔인 사람의 31.5%보다 높은 수치다. 그 밖에도 연봉이 높은 사람은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 점심이나 취침 전 빈 시간에 공부한다. 평일에 1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독서 시간이 길다 등의 명백한 데이터가 많다.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일에서도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진화가 직장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 뉴욕시립대학의 캐시 데이비슨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에서 201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65%는 대학을 졸업할 때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 등 지적 노동이라고 불리는 분야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혹자는 전 세계 노동자의 80%가 직장을 잃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도 한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공부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다. 어른의 공부가 좋은 이유 1.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왜 어른의 공부일까? 첫 번째 장점은 독자적 시점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격 시험을 위한 공부,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배움을 얻는 형식이다. 이때는 어떻게든 정답을 배워야 한다는 의식으로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정답이 하나라는 발상은 대단히 고루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예로 들어보자면 어떤 학설이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 학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역사를 배우는 재미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학설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정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리 검증을 한들 최종적으로 그 학설이 옳음을 내가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런 답이 있다면 이런 답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깊게 하는 데서 묘미를 찾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의 공부는 어떤 교재를 읽을지도 자유, 어떤 해석을 지지할지도 자유,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명할지도 자유다. 이것이 자신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가치다. 어른의 공부가 좋은 이유 2. 시간도 돈도 제약이 없다. 두 번째 장점은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학원에 다니며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나 학원까지의 이동 시간에 제약이 있다. 독학을 많이 하는 어른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교재를 읽는다고 할 때 보통 사람이 3시간 읽는 부분을 일주일 걸려 읽어도 상관없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가며 깊이 있는 해석을 해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현혹되어 더 빨리 읽어야 한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다. 아웃풋도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만큼 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의지가 약한 사람은 혼자 공부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도 독학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돈의 제약 역시 없다. 학원에 다니면 수강료가 필요하고 세미나나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공부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독학은 더없이 매력적이다. 인터넷으로 보다 간단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내 전공인 의학 분야에 한해서 본다면 불과 20년 정도 전까지는 해외의학 잡지를 풍부하게 구독하는 대학병원이 아니면 최신 의학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유료가 많긴 해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최신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최근 들어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했다. 저 말이 사실일까 궁금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2015년판 범죄백서에 접속하여 소년에 의한 일반 형사범 검거 인원, 인구비 추이를 확인하면 답은 일목요연하다.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소년 범죄는 감소 경향이었고 일시적으로는 증가했지만 2004년부터 다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비가 가장 높았던 1981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가 되어 있다. 몇 분만 조사해 보면 아나운서의 발언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 상대가 아무리 권위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시점에서 소년 범죄에 관한 식견만큼은 내가 우위라고 할 수 있다. 친구와의 대화 중에 어제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권리는 충분히 있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과도 대등한 대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한 공부 수단은 날로 늘어갈 것이다. 어른의 공부가 좋은 이유 3.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2016년 9월 일본의 고령화율은 27.3%로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명 중 1명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후생 노동성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 평균 수명이 80.79세, 여성이 87.05세다.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장수 대국인 셈이다. 옛날 55세 청년 제도가 시작될 무렵인 1920년대 평균 수명은 45세 전후였다. 즉, 정년 후에 여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어도 남성은 약 15년, 여성은 20년 가까이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한다. 이는 평균 수명에서 계산한 것으로 평균 여명으로는 남성은 약 20년, 여성은 약 24년이 된다. 70대가 되어서도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겠지만 일을 하며 살아가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든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이다. 평균 수명과 함께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는 건강 면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보낼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2013년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인의 건강 수명은 남성의 71.9세, 여성의 74.2세다.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1년의 차이가 있다. 이만큼의 기간을 자립하지 못한 채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몸을 단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노화 대책도 필요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슈미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뇌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모두 길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학력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없다고 나왔다. 그러니 어른이 되고 나서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혼자서 꾸준히 공부하는 의욕적인 사람이라면 초고령 사회에서도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다.